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로피타리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로피타리 법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칙입니다. 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많죠. 학교든 학원이든 뭐 로피타리 법칙을 어떤 선생님은 써도 된다 하고 어떤 쌤은 쓰지 마라 하고 늘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 저는 일단 가능하면 쓰지 말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필사기처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제 어린 때를 생각해 보면 로피탈 정리를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정의로 푸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전부 다 로피탈 법칙을 다 풀려버리니까 쉬운 풀이가 좋다고 이제 그쪽에 계속 익숙해지니까 막상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피탈 법칙을 너무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또 교과 과정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로피탈 법칙만을 아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로피탈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쓰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피탈 법칙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수능이나 이런 데는 출제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라면 2점, 3점 정도의 수준이나 간단한 내용 정도는 극한에 물어볼 수 있죠. 주관식 문제나. 그럴 때는 그래도 한 1, 2분 정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하다면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연습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써져 있는 게 로피탈 법칙과 요한 베르누이 법칙 이렇게 VS를 걸어놨는데 간단하게 로피탈 법칙이 등장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이상엽 매스라는 어,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님의 그 사연을 그러니까 이 일화를 듣고 저도 이제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오일러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오일러의 스승이고 실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 출신이 예전에 우리 바젤의 난제 있었죠.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까지 n 제곱분의 1의 극한값이 급수의 값이 수렴하는 건 알지만 p 급수 판정법 때문에 p가 1보다 각각나 크기 1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하는 건 확실한데 얘가 실제로 6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지를 밝히는데 90년이 걸렸댔죠. 푼 바젤 문제가 바젤에서 이제 그 바젤 출신이죠 베르누이가. 그래서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생활고가 되게 이렇게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었다는 가난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 귀족인 귀욤드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과외를 이제 이 사람한테 요한 베르누이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과외를 받다 보니까 실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노예 계약처럼 평생 그 수학의 업적을 베르누이 네가 그 내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야. 대신에 나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왜냐면 가난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수학의 업적을 이제 다 주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는 로피탈 법칙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가져가서 로피탈 법칙이 됐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 거죠. 500 얼마지? 500 루브르라고 하던데 뭐 대충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작은 지역의 어떤 영주의 한 연봉 정도 되는 금액 뭐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받고 이제 자신의 모든 업적을 다 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적이 남겼다는 것은 이 요한 베르누이가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요한 베르누이다, 피탈 법칙에 대해 말도 많고 말도 많은 법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르누이 그 로피탈의 법칙이라고 하죠. 뭐 워낙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총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0분의 0꼴이 있는가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헉스럽죠. 지금 이제 일단은 0분의 0꼴의 기준에서는
한 점 C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0분의 0꼴이 나오는 형태일 때 쓸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끝점에서 A부터 B까지 개구간에서 정의가 된 함수라면, 혹은 그러니까 A에서 이제 정의가 끝점일 경우에는 이렇게 또 미분 가능한 조건만 있어도 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인파이너트로 무한대로 보내는데 0분의 0꼴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경우를 지금 다 쓴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실 거는, 사실은 이제 이 경우가 증명도 쉽고요. 이 경우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우요. 박스 쳤죠. 그래서 C1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도함수가 연속이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무한대 보내 무한대 꼴인데요.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무한대 꼴이 나올 수 있고, x를 한 점으로, 근데 이제 끝점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x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서는 그 뭐 0 플러스로 간다면 얘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지만, 그죠? 만약에 0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황을 달리 표현하기 위해 끝점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조건은 역시나 미분 가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분만 가능하면, 즉 도함수만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도 로피탈을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정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쓰는데 이제 지장은 없고요. 로피탈을 뭐 쓰면 안 되는 조건이 있다, 또 쓰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번 순환하는 구조.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도함수를 구해봐야 그 꼴을 확인한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다, 그래서 반대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뭐 이렇게 어떤 상수가 로피탈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경우에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진동하는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로피탈 법칙이거든요. 그럼 가정의 조건만 만족을 하면 반드시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서 로피탈을 못 쓰는 것이지, 로피탈이 잘못돼서 그걸 뭐 쓰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역으로 로피탈 법칙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로피탈 법칙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피탈은 좀 이제 써도 된다. 써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법칙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학생들도. 그래서 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 아는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 간단하게 1번 정도는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과연 C1급이 뭐냐, D1급이 뭐냐, 요 이야기도 좀 하면서 우리가 미분에 대한 정리하는 쪽으로 조금 심화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F가 미분 가능일 때, 그 미분 가능하면 F 프라임 도함수가 존재하겠죠. 근데 이 F 프라임이 항상 연속일까? 가 이제 질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항함수밖에 안 배웠다고 수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항상 이제 그 다음 또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이게 가능하니까, 뭔가 반드시 이제 미분은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미분하면 도함수 당연히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다 이거예요. 노. 그 발레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함수인데요. 이것은 뭐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아주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발레 중에 하나예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유명한 이제 함수인데요. 0이 아닐 때는 얘들이 다 정의가 됩니다. 그죠? 얘도 정의가 되고 얘도 정의가 되고 곱이니까 또 정의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인이 미분 가능하고, 안에 있는 속미분이라 하죠. 안에 있는 합성함수 안에 있는 녀석도 0이 아닌 구간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요. x제곱도 다항함수로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곱의 함수니까 미분 가능해요. 따라서 도함수는 존재합니다, 0이 아닐 때. 그리고 0일 때는 정의를 쓰면 미분 계수가 또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극한값이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0이 아닌 경우에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x가 0이 아닐 때 f'x를 구해보면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죠. 쓰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죠. 곱의 미분, 그 다음에 x제곱 뒤에 거 미분이죠.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미분된다고 우리 배웠고, 쓸게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녀석도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보게 되면 속미분이라 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다음부터 나눠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참고로만 확인하시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어요. 0이 아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참고로만 일단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주면 결국은 얘가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냈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 함수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이 x를 0으로 보낼 때 극한이 존재하느냐 이거잖아요. 일단 잠시만요. 좀 땡겼고요. 이제 x가 0일 때 미분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x가 0일 때 정의를 쓸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0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자, fx는 얘니까 그대로 쓸게요. x제곱 sin x분의 1. 얘는 물론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0을 따로 줬죠. 빼기 f0는 0입니다. 그죠? f0는 0으로 따로 정의했으니까 0. 자, 이렇게 되니까 0은 필요 없고 x가 하나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x sin x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어디로 수렴하느냐 이건데 0으로 갈 때 얘도 가능하죠, 수렴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x sin x분의 1은 0이 아닌 데서는 정의가 되잖아요. 얘의 절대값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절대값 걸면 절대값은 이게 분리가 되고 sin 뭐는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죠. sin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얘는 같거나 크기를 절대값 쪽에서 처리하면 곱하기로 처리하면 절대값 x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없애도 되겠죠. 절대값 필요도 없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도 풀게요 그냥. 요거 이해되실까요? 맞죠? 0 근방에서 이건 당연하잖아요.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래서 x를 0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얘는 0이고요. 이쪽도 0이니까 쌤이 좋아하는 조임 정리에서 얘가 0으로 간다 했죠.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그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극한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0으로 수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f'0가 0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얘의 도함수는 존재를 다 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지금 다 도함수가 존재했죠. 그래서 f'은 그러니까 f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도함수, 새로운 도함수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도함수를 표현 다시 해보면 이렇게 써보면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 x가 0일 때는 0으로 정의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f' 과연 연속이 되는가? 이걸 따져보자는 건데 연속은 정의가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연속이 아님을 보이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연속이 아닌 거예요. 는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부정이잖아요. 그죠? 연속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에서 다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연속이 되니까 어떤 점을 하나 찾아가지고 얘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 형태에서는 당연히 0이 아닌 점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다 잘 정의되고 사인도 연속이고 EX도 연속이고 코사인도 0이 아닌 범위에서 연속이니까 x분의 1이라 할지라도 차가 연속이니까. 그래서 0에서 연속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일단 함수값은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리미트 극한을 걸어보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함수 있죠. f'x. f'x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자는 거죠. x가 0이 아닐 때는 f'x가 이렇게 정의되니까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연속이 if not 이 f'이 연속이라면 얘가 지금 f'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연속이라면
맞습니까? 근데 x sin x분의 1은 반드시 수렴하죠. 아까 위에서 했잖아요. 막 여기서. 맞죠? 그리고 얘가 0으로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수렴하는 함수와 수렴하는 함수 두 개의 차도 수렴을 하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요 2x sin x분의 1을 각각 수렴하니까 차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을 들고 와서 여기 수렴하는 얘가 f 프라임 제로라 했죠. 0이라는 게. 여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 연속이라 하니까. 그럼 얘가 지금 전체 통으로 수렴을 하죠. 어디로 수렴하냐면 전체가 f 프라임 제로, 즉 0으로 수렴을 하고, 얘는 실제로 아까 위에서의 조임 정리 때문에 수렴하죠. 0으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해요. 그럼 결국은 얘가 0 빼기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녀석만 지금 처리를 해보면 얘가 약분,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고 마마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 녀석은 지금 무슨 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순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모순이 나온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코사인 x분의 1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엄청 유명한 함수거든요. 두 가지 함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sin x분의 1과 코사인 x분의 1이에요. 밑에다 적을게요. 얘가 그 토폴로지컬 사인 커브라고 해가지고 위상수학에서 굉장히 발레를 많이 갖고 있는 함수고요. 사인 함수. 코사인 x분의 1도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틀이 0에서 지금 0으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씩 무한으로 가까워지죠. 그러면 사인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생겨먹은 게 원래는 이렇게 저 주기 함수인데 0으로 가까워질 만큼 지금 주기가 엄청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전체 이렇게 원래 주기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갈수록 엄청 조밀하게 막 치면서 이렇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 어차피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죠? 둘 다. 요 사이에서 엄청 가까워지는 계속 그런 상태. 얘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엄청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코사인 x도 사인 x도. 근데 실제로 sin x를 우리가 이제 테일러 도스 전개를 좀 해보면 우리가 sin x라는 것이 sin t라고 할까요? sin x라고 할까요? sin x라는 것이 우리가 x랑 닮아 있다 했죠. x 한번 했죠. x 마이너스 300분의 1의 x 세제곱. 이거 참고만 들으세요. 그냥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x분의 1이 되고 얘가 x 세제곱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대충 뭐 끝 두 항은 날려버리더라도 x를 0으로 하나씩 보내면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하나씩 보내면 아니 무한대로 하나씩 보내면 일단 사인 같은 경우에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인 토폴로지컬 사인 커브 같은 경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샤라라 0으로 가까워지고 뭐 얘는 뭐 밑에 쪽에서 뭐 샤라라 이렇게 0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0이죠. 전부 다. 마이너스 0. 네, 그렇게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게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코사인 x라는 것은 1과 닮아 있다 했고 1 마이너스 2팩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쭉쭉 가는 거니까 x 대신에 x분의 1을 한번 넣어보면 장난삼아 해보세요. 뭐 내일 모레 숨쉴 것도 아니고 x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x를 이번에 무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 0으로 가는데 얘 1이 지금 또 버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1에서 이렇게 쭉 가까워지는 거죠. 이놈도 1에서 쭉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0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자 노트인데 코사인 x분의 1이 정말 0으로 수렴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여기 밑에다 좀 적어드릴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녀석이 어떤 수 l로 수렴한다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함수 극한을 수열로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x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정의역상에서의 수열 xn이 우리 실제로 그 직관으로 보는 거 똑같다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a로 수렴을 하면 이건 이제 수열로서입니다. 새로운 수열인, 그러니까 국력상에서의 수열인 fxn이라는 수열 역시 L로 수렴한다.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는 이 지금 가정을 만족한 거죠.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이 fx가 지금 코사인 x분의 1이고 L이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xn이라는 녀석이 이제 0으로 가면은 무조건 코사인 xn 분의 1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0으로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수열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x라는 수열을 바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나 xn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0, 2파이 이렇게 주기가 되니까 1이 되는 지점으로 그러니까 수열을 잡되 2n 파이 분의 1이라는 수열을 잡게 되면 얘는 n을 무한으로 보내면 반드시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x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코사인 xn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n분의 1이죠. 함수를 건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xn이라는 것은 2n 파이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2n 파이거든요. 코사인 2n 파이는 우리가 아까 방금 봤듯이 무조건 1이에요. 1인 상수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1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극한값은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났죠. 맞습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지금 다 L로 가야 되는데, 뭐, xn을 예를 들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는 또 0으로 가니까 좋지가 않고, 뭐, 이렇게 잡을까요? 파이로 잡을까요? 파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열이죠. 그러니까 얘 역시 당연히 0으로 수렴하죠. 그렇지만 코사인 xn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이죠.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xn이란 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코사인 파이가 무조건 나오니까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수렴값이 다르게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극한이 어떤 수로 이렇게 수렴하면 모든 수열이 이제 0으로 가는 수열에 대해서 fx는 걸면 무조건 0 똑같은 값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사인 xn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그래프 보면 알다시피 꼭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 뭐 사실은 여기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조밀하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수열을 다 이렇게 이쪽 안으로 다 수렴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잡는 거죠. 아까 잡듯이 뭐 이렇게 잡으면 요 값으로 수렴하고요. 아까 0이 되는 이런 수열들 잡아버리면 이 값을 수렴하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로 수렴하고 모든 값을 수렴하게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모든 실수를 수렴하게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0으로만 수렴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해되실까요? 이제 그러니까 x가 0으로 간다 해서 코사인 x분의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못 씁니다. 따라서 결국은 f 프라임 연속이라 하면 당연히 0에서도 연속이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순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너무 길게 했네요. 어쨌든 도함수가 항상 연속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항상 당함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월함수, 상함수를 배우면서
그런 이제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 실제로 한번 지오지브라를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x제곱분의 sin x분의 1입니다. 아까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이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0에서는 지금 계속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실제로. 이제 테일러 곱슬 전개 보면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닮아 있죠. 어떤 직선과 닮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해 버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죠? 아까 우리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sin x분의 1은 아까 토폴로지컬 사인 커브 실제 그렇게 생겼죠. 얘를 확대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다. 얘 0은 지금 정의가 안 돼요, 그죠?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겼다, 그죠? 만세를 부르면서 x sin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제 또 얘도 유명한 함수인데 우리 조임 정리 0으로 이제 수렴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미분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보장을 못하니까 C1급, C2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인 함수를 C0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존재한 미분 가능한 걸 differential, 그러니까 continue C라고 하게 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그럼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의 집합과 연속한 함수의 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가 더 작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좀 더 이렇게 더 큰 영역이 될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하면 이제 도함수가 생기는데 도함수가 항상 연속이라는 보장을 못하니까 얘보다 연속까지 되는 경우라고 따지면 이 D1이라는 것은 연속인 것은 제외했다라고 볼 것 같으면 C1이라는 것은 도함수가 연속까지를 보장할 때 C1급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발레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밑에 있는 녀석처럼 밑에 있는 요 등호를 만족시키지 않는 발레가 지금 EFX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도함수 배우겠지만 이 상태에서 또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게 되면은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D2라고 하고 또 이게 도함수 이제 연속까지 완성하면 C2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게 되면은 D 무한대 연속까지 되면 C 무한대. 그래서 C 인파이니트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영역을 나눠보면 얘가 제일 큰 범위죠. 그러니까 N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의 가정은 기본적으로는 뭐 C 무한대급까지 그러니까 뭐 계속 미분 가능한 조건이면 무조건 쓸 수 있고요. 뭐 진짜 필요하다면 C1급까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까지 되면은 뭐 반드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제 로피탈 법칙의 역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얘도 뭐 로피탈 법칙이 만약에 성립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성립을 시킬 수가 있는데 1번만 이제 아시면 나머지는 얘가 더 느슨한 조건이기 때문에 D1이라는 녀석이 C1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그냥 로피탈 정리를 쓸 수가 있다. 뭐 0분의 0꼴이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든 관계없이 쓰면 된다라는 거고 증명은 코시 평균값 정리라는 거를 이제 2번에서는 쓰는 거고 3번은 그거 이제 F를 새로 걸어가지고 잡아준대요. t 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걸면 되고 이제 얘는 또 이제 4번부터는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꽤 좀 복잡하게 증명하면 되는데 증명 자체는 뭐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뭐 혹시 시간 되면 아이디어만 좀 보여드리고 어쨌든 1번은 증명을 하고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놀랬죠? FG가 뭐 개구간 안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고 그럼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도함수 F'하고 G'이 AB에서 연속까지 이제 개구간에서 연속까지 된다. 즉 이런 녀석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C1급이라고 했죠. 다 설명드렸고 C1급만 돼도 C가 이제 AB 상해에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 뭐 0분의 0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C가 fx 이제 얘를 분자로 할 거고 gx를 분모로 할 건데 0분의 0꼴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가정이 뭐가 되냐면, 가정을 잘 보세요. 리미트. 여기까지가 이제 대전제고요. x가
C로 갈 때, G 프라임, 이제, 가정이 미분인 거예요. 더함수예요. G 프라임 X 분의 프라임 X. 실제로 우리가 이제 로피탈 정리를 쓰는 조건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미분을, 각 분모 문제 미분해서 이제 극한을 보내봤더니, 얘가 어떤 값 L로 이렇게 수렴을 했다 이거예요. L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G 프라임 C는 이제 정의가 되니까 0이 아니라는 조건 필요하겠네요. 그죠? 분모가 0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결론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극한값과 같다라는 거죠. 결론이 빨간색 써드릴게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그래도 알고 쓰자고요. 그죠? gx분의 fx가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해서 이제 쉽게 푸는 거죠.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교 과정 안에 있는 함수는 대부분 c 인파이니트급까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특수한 함수 빼고는 그렇습니다. 혹은 미분이 불가능한 절대값 x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로피탈 조건의 가정 자체를 만족하지 않아서 쓸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쓰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면 다 쓰면 된다고 보시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러니까 발레 때문에 걱정되면 도함수가 연속까지 되는 것까지. 근데 발레가 또 많이 없어요. 불연속인 게, 도함수가 불연속인 게 이런 거 이런 형태 아니고는 발레가 많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쓰시면 된다.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래서 얘가 이제 로피탈 정리 기본 1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겁니다. 나머지 뒤에 거는 증명이 좀 어렵고요. 솔직하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해드릴까 고민도 했는데, 아이디어만 시간 되면 보여드리면 됐고, 일단 1번은 여러분 증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증명이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프루프 해볼까요? 한 줄이면 끝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멈춰두고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증명해볼게요. 생각해보셨어요? F하고 G가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수 2에서 배웠었죠? FG가 미분 가능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AB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연속이죠. 미가라고 볼게요. 이므로 정확하게 증명합시다. 연속이다. 자, 연속이다 라고 하게 되면 C에서도 당연히 연속이죠. 즉 C에서도 연속이다. C에서도 연속이니까 우리 지금 문제 가정에 의하면 지금 극한값 C로 갈 때 fx가 C로 갈 때 gx 극한값이 0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연속 정의를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는 연속 정의 때문에 f 뭐예요? C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연속 정의죠. 이걸 쓴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가정에 의하면 얘가 지금 0이라고 했죠. 2등호죠. 파란색으로.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냥 쉽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려울라나? 그 다음에 또 G도 ABS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점 C에서도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죠. 그래서 또 가정을 쓰기 위해서 똑같이 써보면 이렇게 리미트 X를 C로 보낼 때 GX가 GC랑 같아지죠. 근데 얘는 가정에 의하면 지금 여기인가요? 그죠? 요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FC랑 GC는 전부 다 0입니다.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준비를 끝났습니다. 우리 결론 얘를 보여야 돼요. 가정을 써먹으라고 있는 거죠.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 거고. 빨간색이 결론이 나오도록 한번 한 줄에 끝내볼게요. 자, 리미트 겁니다. 이제부터 갑니다. x가 c로 갈 때 gx분의 fx를 한번 걸어보자. 자, 얘는 지금부터 검은색으로 또 바꿉니다. 우리가 방금 FC랑 GC가 전부 0이라는 걸 밝혔으니까 GX에서 GC를 빼도 FX에서 FC를 빼도 어차피 빼기 0 빼기 0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구한 목표인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0 대신에 이 밑에 있는 녀석은 GC로 위에 있는 녀석은 FC로 바꿔줘도 전혀 무방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0이 지금 GC니까 x가 c로 갈 때 안 어렵죠? G 뭔가 느낌 오죠? 지금 왜 이러는지 빼기 GC 안 옵니까? 분의 fx 빼기 fc 이거 증명 좀 아름답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 0은 어차피 이제 안 써도 되니까 지울게요. 어차피 fc는 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 우리 극한에서 리미트를 보낸다는 것은 x가 c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래서 c는 아니기 때문에 x-c라는 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누어도 분수는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똑같이 x-c를 나누죠. 분모 분자에. 그러면 어떻게 써지냐면 자 이렇게 x-c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오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이 형태 밑에 있는 이 형태 분모에 있는 녀석의 극한은 수렴합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녀석의 극한은 수렴합니까? 수렴하죠. 왜요? F하고 G는 전부 다 C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를 만족하죠. 지금 평균 변화를 극한으로 정의를 만족하니까 얘는 각각 어디로 수렴하냐? 수렴을 하고 이 극한도 수렴을 하고 어디로 수렴하냐면 얘는 F 프라임 C 그 극한 값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얘는 또 어디로 수렴하냐면 G 프라임 C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G 프라임 C는 또 0이 아니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보시면 그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리미트를 각각 분리시키겠습니다.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입니다. 계속 씁니다. 는 리미트를 분리시켜서 각각 수렴값을 적어주면 G 프라임 C 물론 분모는 0이 아니니까 정의가 되도록 해주는 게 자연스럽고 분의 F 프라임 C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L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L이 안 나오는데 G 프라임 C, F 프라임 C 보니까 뭔가 지금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자 보통 선생님들 여기서 끝을 내시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G 프라임 C 자 지금 왜 우리가 F 프라임과 G 프라임이 연속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라 이 이야기가 지금 써먹어야 되죠. 안 써먹었죠. 얘. 그럼 연속은 뜻이 함수 값이 지금 주어져 있네 도함수에. 그러면 얘는 다시 돌렸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F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은 C에서 뭐다?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이제 다시 돌리는 거예요. x가 c로 갈 때 gx 맞죠? 정의잖아요. 분모는 분자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이렇게 돼. g 프라임 x f 프라임 x 이거 맞죠? 함수가 존재하니까 그죠? 이게 연속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대가정의 조건을 왔어요. 맞죠? 대가정은 누구냐면 가정 실제 가정 얘죠. 얘로 지금 돌아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L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렵죠? 증명이 끝났습니다. 아름답죠, 증명.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미분에서 극한값이 L로 나오게 되면 원래의 극한값과 같다라고 처리를 해도 조건만 만족하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기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 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을 또 떠올릴 수가 있죠. 과연 그럼 역은 정말 성립 안 하는가? 이거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지 발레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만족했는데 그리고 가정을 얘라고 했을 때 얘는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 그래서 이거 모든 조건을 만족했는데 만족하고 얘를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하지만
이 도함수 취한 것은 수렴하지 않는, 그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그런 발레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 밑에 증명 지우고 발레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워왔고요. 영명제의 발레 한번 생각해 보면 fx를,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fx를 뭐라고 줄 거냐면 sin x로. 그럼 얘는 당연히 c1 것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gx를 뭐라고 줄 거냐면 아까 우리 했던 그 함수 있죠? 옆에다가 좀 쓸까요? 아까 그 함수요. 그 함수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 이렇게. x는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x가 0일 때는 자연스럽게 0으로 정의된 C1급이 안 되는 그런 함수를 줘줘. 됐죠? 네.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한 게, 그러면 G 같은 경우에 지금 C1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G 프라임 연속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모든 가정을 만족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얘의 극한을 한번 0에서 보내보도록 하죠. 그래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gx분의 fx 생각해보면, 존재할까요? x제곱,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sin x분의 1 분의 x는 sin x죠? 맞나요? 어, 죄송합니다. 이러면 좀 재미가 없고, 저도 발레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얘를 gx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fx라고 하고, 얘는 g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분모를 sine으로 줄게요. 그래서 다시 바꿔주면 sin x 분의 x제곱 sin x분의 1 이렇게. 자, 이 극한 값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x를 요 밑으로 내려줄 수 있죠. 검분수 처리해서. 그래서 하나 날리고 x를 밑으로 주면 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1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죠? 1로 가는 극한이고 얘는 조임 정리 때문에 0으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죠. 그래서 각각 다 수렴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분자 이 녀석 각각 어, 얘는 조임 정리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교과서 극한에 의해서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 극한은 이제 극한 대수적성이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L로 수렴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만족한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게 얘를 각각을 이제 미분을 가능하니까 미분을 한번 시켜보면 다시 한번 보죠. G 프라임 X는 코사인 X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X 구하면 아까 했었는데 X가 0일 때는 똑같이 미분계수 정있어서 0이었고 위에 보시면 어딨냐 얘죠. EX sin 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이죠.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극한을 보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코사인 x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하죠. 분모는 수렴하는데 그럼 곱해도 수렴하겠죠. 코사인 x를 그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분자는 근데 이게 뭐예요? 수렴 안 했었죠. 아까 전에 우리 극한의 수열 판정법으로 사실은 코사인 x분의 1 얘 때문이었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모든 값으로 다 수렴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극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뭐 발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건 발레가 아니고 영명제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명제의 발레인 거지 뭐 로피탈 정리의 발레가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문제 다 풀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걸 한번 기회 될 때는 좀 증명해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뭐 여러분 좀 오늘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적용을 좀 잘 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정말 필살기처럼 진짜 이제 절대 마법, 비밀 병기 뭐 이런 느낌으로 쓰시지, 얘를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한 이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연습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